주식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좋은 타이밍에 이 좋은 경제적 분위기, 오늘도 3,000을 돌파하더니 3,100을 돌파했어요. 제 생각에는 곧 우리나라가 전고인 3,300 넘어서 올 안에 3,500, 잘하면 4,0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풀린 돈을 생각하면 물건은 요만큼인데 풀린 돈이 이만큼이에요. 지금은 최소한 앞만 못 잡아도 3,500 이상 가야지 되고 4,000 가는 거는 무리가 아니다. 제가 그 주식을 하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경험을 보면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오른 주식은 반드시 꺾이면은 이게 원래 바닥까지 내려오는 게 우리나라의 안타깝지만 그 현상이었어요. 한번 꺾여서 떨어지면 다시는 10년 안이나 내 생에 그 강력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잘못하면 물릴 수 있죠. 지금 2차 전지가 물린 분들이 다 그런 형국이잖아요. 내 피와 같은 돈을 과연 여기에 넣을 것이냐. 한 번뿐인 인생 빨리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야 된다.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젊었을 때 1년을 먼저 시작하면 나중에 10년이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며칠 전 한국 화장품이 하루에 상한가를 2번 찍었고 코리아나도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젠 바닥에서 돈이 터진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게 단순 순환매일까요? 아니면 더 큰 랠리의 신호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고 또 세력이 아직 발을 못 빼서 더 큰 랠리의 신호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테마주가 형성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같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2015년 그 10여 년 전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와서 지금 최고가 대비 이런 종목들이 거의 80 내지 90%까지 하락했어요. 8, 90% 하락하고 이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떨어져서 그리고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진 후에 또 횡보까지 했어요. 그래서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는 그 새로운 반등을 할 차례인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알코프로비엠, 포스코 이런 주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는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태고 이거는 떨어졌다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턴하는 완전히 턴어라운드 형국인데 6월 4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경제침,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정책, 또 새로운 외교, 또 새로운 중국 관계, 대중국 관계 이런 게 이제 설정이 되면서 당연히 앞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중국과 간의 그 10여 년 동안 이어진 한한령 뭐 이런 것도 풀릴 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그 사람이 바뀌었지만 중국도 최근 시진핑 주석의 뭐 실각설이 나도는 등 중국 내 분위기도 바뀌고 있어서 양 정부의 그 수뇌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은 그거보다 조금 일찍 움직이죠. 조금 일찍 움직여서 이미 그런 걸 예상하면서 그동안 8, 90% 떨어졌던 그 아주 우량주들이 이제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고 있고 이 화장품 관련주뿐만 아니고 여행 관련주 여행 관련주들도 지금 대거 앞으로를 내다보고 바닥을 치고 화장품 관련주하고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테마주, 형성된 테마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그동안 시퍼렇게 멍들었던 여러분의 계좌가 이제 빨갛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주, 면세주도 무비자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박혀있던 소비주가 갑자기 불기둥처럼 튄 건데 진짜 60도 반등일까요? 아니면 또 개미 끌어들이는 함정장일까요? 이게 지금 반등으로 봐야지 맞는 게요.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월봉을 보면 2015년에 45만 5,500원을 기록한 후 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0%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2, 3년 동안을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바닥을 치고 돌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아주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18,350원을 찍고 2,000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9분의 1 토막이 났어요. 9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여기서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 경험상 한번 이렇게 바닥을 딛고 반등을 하면 이 떨어진 폭의 한 50% 정도는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2,000원대지만 앞으로 이게 잘하면 8,000원, 10,000원까지도 반등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지금 뭐 이 가격이 2014년도 가격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런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소비주는 매년 중국 소비 온다는 말만 반복됐고 결과는 늘 짧게 끝났잖아요. 이번 랠리는 뭔가 다르다는 신호가 차트나 거래량에서 보였던 건가요? 일단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 작년 말에 하나의 바닥을 찍고 올해 또 바닥 찍고 나서 턴 어라운드 하면서 여기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여기 대량 거래량 230만 주. 지금 현재가가 뭐 14만 원 뭐 이런 종목이 230만 주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하루에 9%씩이나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13만 원, 14만 원을 차례로 돌파했어요. 위로 올라왔고 또 이거를 우리 차트 형태로 보면 랭커 차트로 보면 쌍바닥을 이루면서 위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리아나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9일 2,000원 바닥을 찍고 2,250원에서 바닥을 만들다가 이번에 아까 하신 바와 같이 대량 거래량 무려 2,680만 주나 거래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종목도 돌파가 일어났어요. 돌파. 그동안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2,750원을 일거에 돌파를 하면서 3,000원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랭커 차트를 보면 쌍바닥을 이루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렇게 세력이 커다란 그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상한가로 진입을 했지만 코리아나 같은 경우 그 뒤에 거래량이 확 줄면서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세력이 나가는 흔적이 전혀 없다. 그래 세력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자기 본전 이상을 차리려면 최소한 이 가격대에서 50% 내지 100% 이상 올려야지 자기 돈을 털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거래 패턴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이거는 세력이 확실히 들어왔고 또 확실히 못 나갔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지역 화폐 테마도 연일 상한가인데요. 그런데 정책 끝나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세력은 이미 나갔다는 불안도 많습니다. 아직 세력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면 어떤 거래 패턴이 보일까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발생했다든지 또 전일 대비 거래량이 300% 이상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상한가 쓸 때 무려 2,680만 주나 들어왔고 한국 화장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무려 1,020만 주나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300만 주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봐더라도 일반 개인들, 개미들끼리 모여서 이 정도 거래량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 뒤에 거래량이 뭐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세력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이거는 확실한 매집 신호다. 그리고 특히 이 한국화장품은 거래량이 600일 최대 거래량이에요. 600일 최대 거래량. 그리고 코리아나도 600일 중에 서너 번째로 높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을 일으키려면 세력에 진입하지 않고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차트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출구 실어 말씀하셨는데 이 출구를 우리가 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첫 번째로 바닥 대비 2배 이상 오르고 나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냐. 그리고 갭상승 장대 음봉이 고점에서 발생했냐. 또 긴꼬리가 고점에서 발생했냐. 도치 형태로 발생했냐.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라우드 워크 하나씩만 보여드리면 바닥권이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고점이 5,000원에 2배 되면 이제 10,000원인데 그 후에 올라가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이게 2배 이상에서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했죠. 바닥 대비 2배 이상 오른 가격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으면 세력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갭상승 장대 음봉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정치 테마주로 그 각광을 받던 형지 IC 같은 거 보면 이후에 고점에서 이렇게 갭상승 장대 음봉이 발생했죠. 이런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 세력이 이제는 털고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IC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 5,000원, 1,000원, 바닥권이 500원, 10,000원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두세 배, 세 배 정도 올라서 2,875원 찍었어요. 이때 갭상승 장대 음봉이 발생해가지고 나갔다고 봐야 되고, 긴꼬리 같은 경우에는 코나이 이런 종목 보면 고점에서 아주 긴꼬리, 여기 최고점에서 긴꼬리를 무려 16%의 긴꼬리를 달았죠. 이랬던 거는 세력이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도치형, 예를 들어서 그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고점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도치형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고점에서 도치라는 것은 완전한 턴어라운드, 고점에서 턴어라운드 된다는 건 내려오는 길밖에 없죠. 이런 종목들 보면 그 2,500원까지, 2,560원까지 갔다가 지금 808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출구 신호를 보면 진입은 뭐 물론이고 있던 것도 빨리 털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세력이 그 매집한 신호, 출구 신호를 아주 잘 알고 있으면 그 세력보다 빨리 먼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뷰티 여행 지역 화폐주는 한 달 만에 2에서 3배 뛰고 바로 조정이 왔습니다. 이제 끝물이다라는 두려움도 커지는데요. 이런 고점 조정장에서 살아남을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지금은 이제 2021년 1월 11일 삼성전자가 96,800원 찍고 나서 거의 4년 반을 아주 어두운 터널 속에서 조정장을 했죠. 그래서 그때 찍고 나서 계속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그냥 횡보 상태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어두운 터널을 했는데, 이제는 조정장이라기보다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4년 반 동안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고점을 찍고 많은 종목들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그 최고점 대비 막 10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 10분의 1 정도까지 떨어졌고, 여기서 역사적 신저가, 역사적 신저가를 치고 이제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죠. 이런 새로운 정부 들어서 새롭게 힘을 받아서 반등하는 종목, 이런 종목은 사실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데도 없는데, 여기에 무조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떨어지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세력이 들어와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장대 양봉을 발생시킨, 세력이 들어와서 상한가를 만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달 책방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종목을 뽑아왔는데, 한번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주 AR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한주 AR이라는 종목을 보면 월봉을 보면 2016년도에 72,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던 종목이 788원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났죠. 완전히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72,000원에 10분의 1이면 7,200원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788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지금 어떻게 반등을 하냐 그러면은 대량 거래량을 일으켰어요. 여기. 그러면서 6월 16일 날 120만 주의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6월 17일 날 또 10만 주의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고가를 23%, 종가를 9%로 일으키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했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일으킨 장대 양봉이 발생한 이런 종목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때 거래량은 600일 중에 두 번째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이제는 더 떨어지기도 힘들고 또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는데 아직 못 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정보에 맞추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최저가가 788원인데 혹시라도 788원을 붕괴되면서 그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 손절도 고려해봐야 되는데, 지금 경제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할 확률이 10%도 안 되고, 사실은 그 위로 2,000원을 넘어서 3,000원 돌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 벌써 돈을 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역 화폐, 뭐 추경, 뭐 새로운 경제 정책,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동안 과다하게 이렇게 낙폭이 됐던 종목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종목을 또 보면 알차라는 종목이 있어요. 알차라.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이 종목은 2020년 12월에
상장된 종목인데 2021년 7월에 36,000원 이상 갔다가 올 4월에 1,2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역사적 신저가 찍고 지금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 6월 16일 날은 1,400만 주, 그 다음 날은 무려 3,300만 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위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월봉을 보면 여기 월봉을 보면 아주 아마득하죠. 그래서 결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신저가를 쓰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새 정부 들어서 힘있게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우리가 노려야 된다. 주식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이 좋은 타이밍에 이 좋은 경제적 분위기, 또 사회 분위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는 심리라고 생각해요. 지난 과거 3년 동안 윤 대통령이 계셨을 때는 정치가 다소 불안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불안한 상황에서 내 돈 조심해야지. 예? 그러면서 이제 자꾸 움츠리다 보니까 경제도 움츠리고 주식시장도 움츠리고 모든 게 움츠렸는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 주말도 없이 일한다니까 경제 관료도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제 되나 보네,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마음이 개선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3천 넘은 지가 본 지가 뭐 아주 몇 년 된 것 같은데 어느덧 3천을 돌파하더니 3,100을 돌파했어요. 제 생각에는 곧 우리나라가 전고인 3,300을 넘어서 올 안에 3,500, 잘하면 4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 수 있냐? 그동안 전 세계가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안 올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풀린 돈을 생각하면 물건은 요만큼인데 풀린 돈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지금은 최소한 앞만 못 잡아도 3,500 이상 가야지 되고, 4천 가는 거는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5천을 얘기하지만 5천 원까지 포인트까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4천 포인트 돌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종목만 더 보면 다산 솔로에타라고, 이 종목도 보면 월봉을 보면 17,000원 했던 것이 918원까지 10분의 1 토막 이상 났죠. 이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역사적 신저가 쓰고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6월 11일 날 150만 주가 발생했는데, 절대적인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전일 대비 무려 513%나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일 대비 300% 이상 거래량이 발생하면 세력이 움직인 증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일 대비 무려 514%나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바닥 때문에 턴어라운드 했고, 다른 종목 원익 Q&A 이 종목도 보면 2020년 9월에 17,897원까지 갔다가 1,757원까지 거의 10분의 1 토막 나고 바닥 치면서 돌았는데, 이 종목 또한 대량 거래량이 여기 발생하면서 6월 20일에는 230만 주가 거래되면서 7% 상승했고, 그 다음 날은 또 6월 23일에는 330만 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17%, 종가를 16% 상승시키는 이런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 대비 뭐 엄청 떨어졌죠. 10분의 1 토막이라는 거는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기다렸다가 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세력이 는 새로운 돈, 그거를 담보로 보험으로 여기고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 안전하게 또 빠르게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근 SK하이닉스가 장중에 6만 전자를 찍었고 거래 대금만 수조 원이 몰렸습니다. AI 전쟁에선 삼성보다 SK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진짜 판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단기 테마일 뿐일까요? 여기에 이제 세력은 이제 누구보다 장세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크게 판을 바꿔서 반도체가 다시 이제 역사적 고점을 찍으러 가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최고가가 96,800원인데 지금 이제 6만 원 다시 재돌파했잖아요. 뭐 아직 최고가 가려면 뭐 50% 이상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죠.
근데 이런데 뭐 수조 원이 몰리고 어떻고 또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무 좋죠? 좋은 주식이잖아요. 좋은 주식인데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 근데 우리가 좋은 기업하고 좋은 주식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를 투자자가 자꾸 잊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뭐 그 회사를 소유해 갖고 경영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투자해서 나의 그 피와 같은 돈을 조금이라도 불려볼까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SK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 그거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게 나의 주식 투자 목적에 맞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뭐 현대차 10년 전 가격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신한지주 얼마나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나 17년 전 가격보다도 지금 못해요. 그러면 과연 이 좋은 기업들이 과연 나한테 이익을 남겨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각을 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나의 입장에서. 회사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좋은 기업보다 좋은 주식을 자꾸 고르려는, 나한테 돈을 남겨줄 주식, 나한테 이익을 갖다 주식, 내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주식,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뷰 포인트, 이거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도 최근 불기둥처럼 튀었고 풍산은 며칠 새 6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제는 국가 위기만 터지면 방산주는 무조건 오른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걸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방산주가 올해 코스피 시총 증가분의 뭐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방산주가 올해 제일 핫하게 떴죠. 그 다음에 뭐 조선주 뭐 이런 것들이 떴는데, 사실 이렇게 기회에 뜬 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방위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온 결과물이죠. 기업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고 또 수출이 잘 되고 또 향후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전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고 다른 나라는 전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무기를 개발을 안 했어요.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었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무기를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다 보니까 값도 싸, 미제에 비해서, 미국채. 그러니까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싼 가격에 이런 탱크나 뭐 기타 등등을 파시다니. 그러면서 이 회사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바닥 대비 65배나 올랐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만 3배 상승했어요. 그리고 현대로뎀 바닥 대비 23배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만 4배 상승했어요. LIG 넥스온도 바닥 대비 36배. 그리고 올해만 2.5배. 또 하나오션도 바닥 대비 10배. 그리고 올해 2.5배. 그리고 풍산도 바닥 대비 10배 이상. 그리고 올해만 2.5배 올랐어요. 엄청 오른 거죠. 엄청 오르는데, 제가 그 주식을 해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경험을 보면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오른 주식은 반드시 꺾이면은 이게 원래 바닥까지 내려오는 게 우리나라의 안타깝지만 그 현상이었어요. 옛날에 뭐 아모레나 LG 생활건강이나 뭐 한신기계,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다 되게 그런 패턴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리고 가깝게는 에코프로 BM, 금양, 포스코 관련주 얼마나 지금 고점에서 물려갖고 힘들어합니까? 그리고 이게 이미 바닥 대비 뭐 수십 배 오르는 종목이 가봐야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65배 상승했는데 지금 가격에 2배 올라가면 130배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2배 올라간다고 해도 그럼 130배가 바닥 대비 올라가면은, 옛날에 에코프로가 그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에코프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꼭대기 대비 80% 이상 떨어졌어요. 지금 에코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것이 연출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정말 이 피와 같은 돈을 한 번 꺾여서 떨어지면 다시는 10년 안이나 내 생에 그 가격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잘못하면 물릴 수 있죠. 지금 2차 전지가 물린 분들이 다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굉장히, 내 피와 같은 돈을 과연 여기에 넣을 것이냐. 세력은 세력 입장이고 내 입장은 내 입장이야. 내 입장. 내가 그 피와 같은 가족들 생사가 걸린 이 돈, 노후 자금을 거기에 과연 넣어야 되느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존경하는 워런 버핏의 명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탐욕을 느낄 때 공포를 느끼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워런 버핏이 명언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 방산주, 조선주 다 좋은 기업이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꺾여서 내가 고점에 물리면 정말로 대책이 없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움 같이. 그래서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주는 아직 본격 상승이 없는데도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력이 아직 안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이미 조용히 들어왔는데 개미만 모르고 있는 걸까요? 폐배터리 이제 그 종목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술 소재 중심으로는 뭐 성일 하이텍, 세비컴, 뭐 코스모화학, 또 장비는 하나기술, 파워로직스, 뭐 원익 P&E 뭐 이런 종목, 또 유통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거의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신저가 막 찍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하고 틀린 점이 이 종목은 계속 내려오면서 그 소위 장대 양봉이라는 것이 발생을 잘 안 해요. 장대 양봉이 그야말로 거래량 많이 발생했다는 게 5월 15일 성일하이텍 42만 8천 주밖에 거래량이 발생 안 했어요. 이 정도 거래량 갖고 믿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세비컴도 계속 내려오면서 그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쭉쭉 흘러내리면서 이 턴어라운드 할 때 그 장대 양봉이 발생 안 했어요. 얼마 전에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100만 주 안 되게 82만 8천 주밖에 거래량이 발생이 안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기다려야 된다. 대량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요 관련 중에서 이제 폐배터리의 장비 관련주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익 P&E 여기도 이제 폐배터리 그 장비 시스템 제공인데 이 종목만 유일하게 바닥을 치고 대량 거래량이 여기 발생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조금 더 세력이 이제 그 순차적으로 띄울 거예요. 장이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종목을 띄워야 되나 이제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뭘 작업을 할까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좀 장대 양봉이 발생할 때까지 아주 참고 버티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관찰하다가 때가 됐다. 그때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테마주들이 전부 바닥에서 갑자기 튀는 모습인데요. 급등 뒤 급락하는 종목과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의 차이 어디서 갈리는 건가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가 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오르다가 내리고 오르다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르다 내리고 올리다 내리면서 전고를 돌파하고 나서 또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고 또 조정받다가 전고를 또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는 뭐 여실하게 보이죠. 그런 종목들은 계속 이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그러니까는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돌파할 때 전고를 돌파하느냐 강하게, 그렇지 못하고 떨어지느냐 그 차이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폐 건전지 이런 종목을 보면 떨어지면서 전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주저앉고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올라가다 주저앉고 올라가다 주저앉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차이는 떨어졌는데 전고를 힘있게 돌파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그 차이를 보고 이게 계속 갈 주식인지 계속 떨어질 주식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점에 착안해서 주식을 보시면 크게 실패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론 지금은 너무 과열된 장세다. 개미가 들어오면 세력은 빠진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님은 어떤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나요? 주식시장에 테마주가 없으면 또 주식시장에 올라가질 않아요. 주식시장은 또 테마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테마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 경제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맞춰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작전주도 있지만 작전주 이전에 경제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에너지주나 이렇게 경제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주가 형성이 되는 건데, 최근에는 작년 탄핵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치 테마주, 뭐 이재명 테마주, 김문수 테마주, 기타 뭐 홍준표 테마주, 뭐 숱한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런 테마주도 결국은 초기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초기가 아니고 이제 가네? 사방에서 뭐 돈 남았다 그러네? 그때 이제 내 귀에 들어오죠. 그럼 내 귀에 들어오면 끝물이라고 봐야 돼요. 내 귀에, 내 눈으로 사전에 이렇게 찍고 있다가 이렇게 발견하면 모르는데 내 귀에 들어올 때는 이미 끝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 벌써 서너 배 올랐다. 이러면 쳐다보질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거든요. 쳐다보질 말아야 됩니다. 대개 보면 이런 종목 보면 아주 뭐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지금 거의 원위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초기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중간에 팔고 나오면 되는데
이 중간이나 꼭지에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종목이 과연 세력이 들어왔냐?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면 세력이 들어와서 뭐 수백만 주, 수천만 주 거래량을 일으켜요. 자기가 이 물량을 털려면 세간의 그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개미들이 저 주식 가네. 초단타나 단타도 다 몰려야 돼요. 그래서 이 처음에 발생한 이 거래량보다 몇 배의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가격이 최소한 50% 내지 100% 올라야 다 개미들이 집중해서 몰리거든요. 그렇게 거래량이 발생하는 그 타임, 그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 털고 나와야 된다는 그 전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세력과 같이 들어가서 세력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 세력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 끝물에 들어가면 물리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AI, 방산, 폐배터리 전부 바닥에서 급등한 테마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오른 뒤에야 눈에 들어온다는 건데요. 작가님은 세력이 아직 못 빠져나간 종목을 어떤 신호로 가장 빨리 포착하시나요? 이런 결정적인 신호는 아까 이제 질문 내용하고 똑같은데 결국은 세력이 들어왔냐. 일반 개인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일반 개인은 사실 한 호가 두 호가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큰 돈이 들어와야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들어오면 그 큰 돈이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세력이 들어왔구나.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은 그때의 가격 대비 최소한 50% 100% 뛰어야지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자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진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 이제 세력이 장대 양봉을 쭉 발생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쭉쭉쭉쭉 바로 급등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했다가 살짝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를 소위 눌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식시장에 눌림이라는데 이 눌릴 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이 장대 양봉에 뭐 굉장히 5분의 1,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쭉쭉쭉 이렇게 눌릴 때 이때가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죠. 이때가 왜냐하면 거래량이 줄줄줄 이렇게 저르면서 가격이 흘러내린다는 거는 팔 사람이 이제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팔 사람이 없어서 모든 매물이 다 소화됐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지키고 있다가 들어가면 오히려 세력보다 싼 가격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 이 JSNID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2021년 13,646원까지 갔어요. 이런 종목이 이제 3,000원까지 떨어지면서 반해반토막이 났는데 이 종목이 12월 9일 날 역사적 신저가 찍고 5월 29일 날 120만 주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해서 살짝 오르는 것 같다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확 줄면서 하루에 10만 주도 거래한다고 3만 주, 뭐 5만 주, 4만 주 이런 식으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력이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확 죽고 지금 횡보 상태에 있다. 또 다른 종목 보면은 홀마 비엔에 이런 종목도 그 월봉을 보면 72,900원까지 갔던 종목이 10,000원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역사적 신저가 근처에 떨어졌다가 지금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죠. 이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한 후에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 또 화일약품 이런 종목도 보면 6월 11일 날 1,100만 주나 거래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거래량 보면 뭐 100만 주, 2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다시 월봉을 보면 그 6,000원 수준이었던 게 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6분의 1 토막 난 상황에서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 후에 1,100만 주나 들어온 후에 뒤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으면서 들어올 때 이때를 우리가 노려야 된다. 그러면은 크게 실패 없이 진입을 해도 안전하게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초대박 인생 나에게 물어봐라는 신간을 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8년간 12번 깡통을 겪고 65세에 순이익 13억을 만든 실전 투자 경험을 담았다고 하던데요. 이 책을 꼭 쓰고 싶었던 이유는 뭐였나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12번 깡통 차고 나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난 후에 나 같은 어려움이 있는 주식 투자자가 많겠다.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라는 책을 쓰고 그 책이 뭐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 4위, 경제 경영 2위 뭐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그 뒤에 이거는 주식 관련 이제 전에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라는 주식 관련 책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 책이에요.
자기 개발 책이라서 그 12번 깡통 찰 때 그 흔들리는 마음, 그 평소에 어떻게 해야 그 어려운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재기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을 어떤 루틴으로 해야 성공에 가까워지는지, 또 어떤 주특기를 개발해야 진짜 돈을 벌 수 있는지, 기타 지루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야 내가 버텨서 성공의 문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진짜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책에서 쪽박, 소박, 중박, 대박, 초대박 이렇게 인생 단계를 나눴는데, 뭐 저는 이제 대박까지는 어떻게 이뤘다고 보면 그 밑에 쪽박, 소박 여기서 머무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뭔가 없이 지내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제 책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제가 내 묘비명에 이렇게 쓰고 싶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이루다. 12번 깡통 찼지만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지. 우리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코널 샌더스, 그분도 60대 후반까지 계속 망하다가 세계적인 또 프랜차이즈를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교포의 손정희, 그분도 뭐 몇 번 망했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JYP 엔터의 박진영이나 하이브의 방시혁, 이런 분들도 아주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결국은 성공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65세의 경제적 자유를 간절히 결식했는데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must, like, well, routine, lucky 5가지를 반복하셨는데 실제로 가장 간절했던 must와 제일 힘이 됐던 like는 어떤 순간이었나요? 5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경험 진짜 있던가요? 제가 절박하게 느꼈던 거는 이제 머스트죠. 머스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2011년에 강제퇴직당하고 명예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면서 제 상황을 돌아보니까 통장에 뭐 별로 돈도 없고, 보니까 부모님도 아직 2분 살아 다 계시고, 제가 딸이 셋인데 딸 셋다가 결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나는 뭐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될지 모르고 정말 난망하더라고요. 정말 난망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이 수입이 없이 계속해서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 등골이 오싹했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리고 이 줄어드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거고, 제가 이제 힘이 된 라이크는 제가 이상하게 12번 깡통 차면서 계속 실패를 했지만, 내가 이런 투자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통하네? 또 어떤 건 안 통하네? 그러면서 그거를 통할 때 느끼는 희열, 또 안 통했을 때 느끼는 좌절, 뭐 이런 거를 이제 반복되면서 그 라이크를 자꾸 이게 그 투자 모델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라이크가 점점 잘 돼가지고 라이크가 이제 웰이 된 거죠. 웰. 라이크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웰로 갔는데, 이 머스크 라이크 웰 루틴 럭이 한꺼번에 오게 된 거는 제 생각에 결국은 제가 그 12번 깡통 차고 K13이라는 그 투자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투자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제가 12번 깡통 차면서 무려 그때 당시에 한 500만 개 이상의 차트를 보고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그 주식 차트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가 느꼈지만, 또 제가 초대박 인생 나에게 물어봐 책에도 썼지만, 세계 최고의 주특기를 가져라. 이래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가 있다 이랬는데, 그 순간 제가 이제 그 5가지 요소들이 뭉쳐가지고 결국은 세계 최고의 주특기, 루틴으로 치면 1년 365일 10년 뭐 이런 거를 하루같이 살면서 그 생활을 했고, 또 몰입을 해서 했고, 거기다가 이제 운까지 따라줘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해에 13억을 벌게 되면서 경제적 자유로 손금 다가섰는데, 그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활용점정이라 그러네. 그런 딱 때가 옵니다. 이 머스트 라이크 웰 루틴 럭이 한 번에 모여서 활용점정이 되고, 그거를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포인트가 온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올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박에서 중박으로 갈 때마다 이젠 끝이다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2020년 2번의 대손실을 넘기고 재기할 때 머릿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던 건가요? 제가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에 3월에 3억 5,600만 원 손절을 하고 나서 간절히 이제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때도 이제 가족의 도움으로 또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렇게 12번 깡통 차고 나니까 창밖에 검은 아스팔트가 그냥 막 나를 부르더라고요. "야 뭐 하냐. 빨리 뛰어내려."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낸 그런 느낌까지 받았고 그 후 인제 2달 반을 주식 투자도 못 하고 산에만 갔어요. 그 가족들이 인제 주식 투자 막 못하게 막 막고 그래서. 그러면서 "머릿속에 무슨 구조적 변화가 있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 할 만하면 무너지고 할 만하면 좀 될 만하면 무너지고 할 만하면 무너지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평생을 그런 건가? 60이 넘도록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산에 다니면서 주식 투자도 못 하고 하면서 인제 자문을 해 봤죠. 그랬더니 결국은 가난이었더라고요, 가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가난. 거기다가 돈이 없으니깐 계속해서 대출을 평생 뭐 대출을 안고 살았죠. 들어오는 지출은 수입은 적고 딸린 식구는 많고 은행 다니면서 월급은 좀 더 받았다고 남보다 하지만 그거는 뭐 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대출을 받았는데 이 주식 투자하면서도 자금이 부족하니까 계속 신용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위기가 와도 또 깡통 차고 깡통 차고. 그래서 결국은 가난이었고 돈이었고 신용을 대출을 쓴 거구나. '내가 이 앞으로는 절대로 이 대출해서 쓰면 안 되겠다. 이걸 빨리 정리할 만큼 정리하자.'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그렇게 산에 다니면서 보니까 인제 주식이 이게 코로나 사태 때 바닥을 치고 반토막 나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매일 놀고 있어. 가족들이 너무나 반대를 했어요. "또 하면 또 망한다. 잠시 버는 것 같아도 또 망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내 패스워드, 아이디 다 알아 갖고 가서 저쪽에서 내가 주식 거래 하나하나 감시까지 했어요. 감시까지 하면서 못하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돌고 돌잖아요. 반드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는데 이 좋은 기회를 3억 5천6백 이나 손절을 하고 나서 반가이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막고 있다. 도저히 이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려니까 얼마나 저도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의사를 내비치기만 해도 뭐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그래서 하루는 인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갖고 제가 결행을 했죠 그냥. 패스워드가 아이디니까 그걸 다 바꿔 버렸어 어느 날. 다 바꾸고 새로운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로 들어가니까 이제 가족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를 개시를 했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가족들은. "또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 알량한 재산 쪼끔 남은 거 인제 다 들어 먹으려고 그러냐." 뭐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 해에 그 2020 년도에 3억 5천6백만 원 손실 난 걸 다 반가이 하고 더 벌었고 플러스로 2020 년을 플러스로 마무리하고 2021 년도에 13억을 실현이익 기준 세금 다 빼고 실현이익 기준으로 13억 이상을 벌었죠. 그래서 경제적 사유로 성금 다 갔었는데 정말로 그때 만약에 내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아마 노인 극빈자층 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 가지고 하루하루 저기 종로 3가 근처를 어성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선생님은 하루 1000개 차트 분석을 통해 1초 만에 판단하는 감각을 길렀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이건 들어가도 된다. 이건 무조건 걸러야 한다는 순간이 딱 오는 건가요? 거의 뭐 하루에 1,000개 이상 본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종목이 한 2,000개가 넘는데 거의 전 종목을 본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인제 하루에 1,000개 이상 차트를 보려면 주식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거의 전 종목을 다 보는 거거든요 매일. 12번 깡통 차고 무려 그 하루에 잘 때까지 차트가 천장에서 자는 동안에도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 차트를 봤죠.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나만의 느낌감 촉이 오더라고요. 느낌감 촉이 왔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차트다. 아니다.' 굳이 모든 전 차트를 다 정밀 분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내가 원하는 차트를 그중에서 고르고 그 고른 차트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 구분을 하려는 욕심에 그 주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앞폭탄, 뒤폭탄, 내리막 외봉, 고점 쌍거리, 고점 도치, 세력의 뒷설거지, 상한가 개미털기, 고가 놀이, 막판 폭락 등등 여러 가지 그 나만의 용어, 전에 주식시장에 전혀 있지 않은 용어를 나만의 만들어서 볼 때마다 바로 '이거는 앞폭탄이네.
이건 뒷폭탄이네. 아, 이거는 뭐 상한가 개미털기네. 아, 얘는 그래서 빼. 그리고 이거는 저점 장대 영목이네. 내가 원하는 유형이네. 건져 골라. 아, 그리고 또 오면서 얘는 저점 눌림목이네. 그러면 얘는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용어로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걸 이제 책으로 쓴 게 결국 제1권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물적 느낌감 촉이 온 거죠. 느낌감 촉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차트를 딱 보면 보는 순간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더라도 이게 내가 원하는 차트인지 아닌지 바로 1초 만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도 그런 느낌감 촉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요새도 하루에 1000개 이상 차트를 보고 그렇습니다. 양치, 턱걸이, 산책 같은 작은 루틴이 진짜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만의 작게 이기는 법,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나요? 저는 이제 저만의 이제 꿈과 희망이 있었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야 되겠다. 이게 꿈과 희망이었고, 이걸 이루고 나니까 두 번째로 생긴 꿈이 그래. 나도 워렌 버핏처럼 일조 부자가 되자. 일단 그런 꿈과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꿈과 희망은 너무나도 예언해. 언제 뭐 내가 일조 부자가 되겠어. 멀리 있는 북극성과 같은 거죠. 하루하루는 너무나 제가 아침 6시 24분에 일어나서 밤 11시 24분에 자면서 그 많은 시간을 똑같은 루틴으로 거의 하거든요. 컴퓨터 켜는 시간,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소변 보러 가는 시간도 거의 일정해요. 그리고 뭐 시간대별로 다 일정해요. 점심 먹는 것도 메뉴도 거의 일정해요. 요일별로. 그렇게 일정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지리하잖아요, 지리해. 어떤 사람도 그것만 해가지고는 한 달 하면 나가 떨어지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작은 데서도 또 성취감을 느끼자. 그래, 나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 켰어. 잘했네. 양치 정해진 시간에 했어. 정해진 시간에 내가 휴식을 했네. 뭐 아주 이런 작은 거, 자기 만족, 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큰 거를 자꾸 하면은 현실과 괴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느껴야 이 지리한 거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썼지만 제가 턱걸이 최고 기록이 34개거든요. 34개인데 요새도 뭐 20개 이상씩 해요. 근데 이 나이에 턱걸이 20개 이상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친구들도 뭐 3개 이상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루틴에 화장실에 이 턱걸이 봉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해 놓고 화장실 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잘했네. 너 진짜 대단하다. 야, 네 나이에 지금 10번이나 했어? 야, 정말 잘했네. 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쿼트 같은 것도 100개 하고 나서 야, 100개 했어. 정말 잘했어. 야, 진짜 너 주식장 짬 나는 순간에 여기 나와서 지금 스쿼트 100개 하다니, 야, 너 정말 대단해. 나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에 너무 인색해요. 이게 보면은 우리는 아주 큰 거를 아주 잘해야지만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늘 화장실 가는 시간에 화장실 가고, 입 닦고 운동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운동하고, 뭐 컴퓨터 오늘 차트 100개 보기로 했는데 100개 보고, 매매일지 쓰기로 했는데 매매일지 쓰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말 잘한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 작은 성취감을 얻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턱걸이도 물론 34개가 최고지만, 잇몸 일으키기는 45도 각도에서 1111개가 제 최고 기록이에요. 그것도 처음에 서너 개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작은 성취 하나를 늘릴 때 나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작은 성취를 자꾸 해야 이게 지속력이 있고 또 회복 가능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돼야, 제가 이제 12번 깡통 차는 날도 저는 술 마시러 안 갔어요. 운동하러 갔어요. 운동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면 결국은 그게 모여서 정말로 커다란 성공을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경험 끝에 젊을 때 돈 버는 힘을 반드시 길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벌써 이제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70인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인생이 진짜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가 20대 대학교 다니고 뭐 직장 막 들어왔을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 벌써 어느새 50년 가까이 지나서 70이 됐어요. 뭐 손자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는 손자도
애가 컸어요 벌써. 사춘기에 이를 정도로 컸는데 이게 대부분의 생활을 저도 직장생활 30년 했지만 인생을 남의 일 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남의 일. 나의 그 피와 같은 시간, 귀중한 시간을 팔아서 돈을 받고 남의 일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 그래서 직장생활 30년 했을 때 나는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해요. 허비. 완전 허비는 아니지만 대부분 허비했다고 생각해요. 한 번뿐인 인생, 나의 그 귀중한 피와 같은 시간을 그냥 돈 벌려고만 이렇게 했어서 지금도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가 뭐 1,000만 명 이상이 은퇴를 하는데 뭐 60, 70%가 일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내가 허구지책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야 된다.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그냥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면서 돈 불리는 능력을 안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강제직 당했을 때 너무 막막했고 할 일이 없었는데 젊었을 때 1년을 먼저 시작하면 나중에 10년을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막상 살아보니까 직장 다닐 때 10년보다 지금의 1년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보람차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요. 저는 퇴직하고 나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나서 한 일이 벌써 책을 무려 5권이나 썼죠. 그리고 유튜브도 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영상이 뭐 1,200개도 넘어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에 나간 게 최대 영상 수가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24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내 회사도 차려갖고 유튜브 자문업도 하다가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도 하다가 요번에는 이제 투자 자문업까지 진출해서 내 회사 차려갖고 내 직원들하고 하다 보니까 내 1년 동안 한 일이 과거 직장 다닐 때 10년보다 더 많고 문제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인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더라. 그거를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아는 거죠. 직장 다닐 땐 몰랐어요. 저도 그냥 하루하루 그래서 빨리 이 젊었을 때 돈 버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나만의 돈 버는 능력을 키워서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삶의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하고 머스트에 매달렸을 때의 삶의 질과 행복 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삶의 질과 이거를 달성하고 났을 때 삶의 질이 너무나도 틀려요. 뭐 돈 갖고 행복을 살 수 없다고도 그렇지만 그거는 큰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 얘기고 그 행복은 논하기 이전에 삶의 질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느껴보니까 양쪽을 다 경험해 보니까 이게 진짜 인간답게 살려면 이 삶의 질을 높이려면 내가 돈 버는 능력을 젊었을 때부터 빨리 하루라도 키워서 경제적 자유를 빨리 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기고 싶은 조언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시작해라. 지금 바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도 대박 인생, 초대박 인생을 반드시 사실 거지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